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말고 좀 가벼운 얘기, IT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관심을 갖기 전에 10대 시절서부터 IT 제품에 굉장히 열광을 했었던 IT 매니아, 덕후, 붙이시는 건 다 붙이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정도의 미치광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디지털 제품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지금 나이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대보다 아마 더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상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손을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심지어 쉴 때도 항상 뭔가를 만지고 들여다보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전생에 소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하기 싫은 걸 하는 건 일이고 힐링을 할 때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들여다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레노버 그 싱크북이라는 모델인데 전자잉크가 이 전면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인스턴트 온으로 되어 있어서 항시 전자잉크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배터리 그 소모량이 거의 없는 그 이 잉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은 이렇게 이제 노트북을 펼쳐가지고 전원을 넣어야 들어왔는데 이거는 노트북을 켜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전자잉크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요즘 보시면 이제 해외 주문했기 때문에 영문 키보드로 되어 있어요. 요런 제품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내구성 테스트로 사용했었던 그램이죠. 요거는 조금 이제 외부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할 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성능도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이라 제가 아주 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구성 테스트에서 뭐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냥 파우치 없이 자유롭게 들고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갤럭시북 S 리뷰를 하면서 이 제품 좀 주목하세요. 굉장히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제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작년 처음 나왔을 때는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를 하지 않고 퀄컴의 ARM 프로세서 기반인 8CX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윈도우 기반에서 호환성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로세서의 설계 방식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개발자들이 이 ARM 프로세서에 맞게 윈도우 호환 프로그램들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판매가 많이 돼 있거나 보급화가 되지 않는 이 프로세서를 위해서 프로그램에 최적화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호환성 문제 때문에 제품의 컨셉은 참 좋으나 이거 호환성이 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아마 이 제품은 상당히 좀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된 모델이 나왔습니다. C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모든 IT 덕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실대피 실이 여기에도 붙어 있고요, 여기에도 붙어 있고 두 군데 붙어 있네요. 보면 신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군데다가 실을 붙여놨습니다. 충전기는 USB-C 타입이네요. 정류 용량이 25W네요. 충전을 좀 오래 해야 되겠군요. USB Type-C로 그런 휴대성을 좀 강화해서 휴대폰 급속 충전기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SB Type-C에서 A로 변환해주는 젠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케이블 같죠? 이건 케이블. USB Type-C 어댑터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용 설명서 같은데요? 아우, 진짜 간단하네요. 사용 설명서 이름 자체가 간단 설명서입니다. 여기에 또 뭐가 하나 있나요? 없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디오는.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본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골드 컬러로 구입을 했어요. 골드 컬러가 좀 예쁜 것 같아가지고 안에는 또 그레이입니다. 여기 밑판도 그렇고 안에는 그레이. 여기도 살짝 골드 톤이 돌긴 하는데 그레이 톤에 살짝 골드 빛깔이 도는. 자, 이 제품의 특징이라 그러면은요, 여기 USB Type-C, 여기도 C, Type-A, 이더넷 단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마이크로 SD 메모리 슬롯 요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원래 유심 들어가는데
LTE 모델이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LTE 모델을 사지 않고 와이파이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휴대폰 쓰실 때 보면은 이 LTE 모듈이 전력 소모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안 쓰시는 휴대폰들 와이파이로 연결한 상태에서 충전해 놓으면 한 이틀 후에도 보면은 배터리 레벨이 많이 안 내려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LTE 모뎀에서 잡아먹는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항상 이게 켜져서 동작을 하면서 또 사용할 때 뭐 배터리 광탈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의 특징이 사실은 어디에서나 인터넷 접속 가능하게 이렇게 쉐어 칩이라든지 뭐 별도의 유심 칩을 넣어서 LTE 모델을 쓰면 와이파이 AP 잡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높은 무제한 요금 또 5G 통신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바꾼 바람에 이게 5G를 지원을 안 해서 지금 LTE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요금제는 이제 가장 높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용량 제한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그 핫스팟으로 설정을 해서 테더링으로 연결하면 얼마든지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이 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에 접속해서 뭐 간단하게 뭐 컨텐츠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메일 접속하는 그 외에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터리 사용 그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한 와이파이 모델만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도를 좀 잘 알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LTE 모듈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별도 유심 들어가서 이것도 자체적으로 인터넷 되니까 좋겠구나. 아마 필요성에 맞으시는 분은 굉장히 이 제품의 컨셉에 맞고 훌륭한 선택일 수 있는데 뭐 굳이 간간히 접속하면서 그냥 메일 정도 보시고 또 유튜브 정도 보시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LTE 모듈을 굳이 구입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자, 그 다음에 제품사니까 한컴 오피스 2020 이걸 주네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동안 삼성에선 줬는데 한컴 오피스랑 새로 계약을 했는 모양입니다. 네. 키 요즘은 뭐 예전에 CD랑 같이 오는 요즘은 이제 제품 키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우치네요. 네. 파우치가 요렇게 안쪽은 가죽은 아니고 우레탄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데님 소재로 이렇게 해서 캐주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끼우는 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렇게 가지고 다녀라. 아니 근데 여기 남는 공간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노트북은 작은데 실제로 이렇게 파우치는 좀 크네요. 14인치 노트북보다 더 큰 사이즈네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소프트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면 이게 보호력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 여백 공간이 많이 남아서 떨어질 때 요게 이제 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작용도 하니까 그런 용도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사용해보면 편리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인텔 프로세서로 바뀌었어요.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13.3인치 모델이고요. 그리고 휘도가 350니트였는데 아웃도어 모드가 빠졌었죠. 외부에서 휘도를 600니트까지 높여주는 아웃도어 모드가 빠져 있었는데 여기는 새롭게 그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도어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문인식 센서 통합되어 있는 전원 버튼에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인 뭐 요소들은 거의 변경이 없어요. 보시면 이제 이 상판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외형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마치 알루미늄만큼, 통알루미늄만큼을 이렇게 절삭하고 깎아서 만든 제품처럼 느껴지고요. 이렇게 뒤틀어봐도 이렇게 막 이렇게 뒤틀림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고요. 굉장히 슬림하죠. 11.8mm니까요.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으로는 가장 얇은 수준입니다. 본체 두께가 워낙 얇아서 USB Type-A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인텔이 새롭게 출시한 i5 L16 G7 프로세서가 탑재가 됩니다. 이 프로세서는 그 노트북의 기존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와 좀 개념이 다릅니다.
보통 그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시스템 온 칩이라고 부릅니다. SoC라고 부르는데 한 개의 칩에 완전 구동이 가능한 제품과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이 프로세서 안에는 기존 프로세서는 이제 메모리, 저장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죠. 레이크필드 i5, L16, G7에는 GPU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PCIe, IPU 그리고 메모리까지 여기 8GB DDR4 메모리까지 하나의 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트북용 PC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그 외에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기기용으로 개발된 인텔의 새로운 프로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성은 10나노 공정의 아이스레이크 코어 하나가 B코어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스몰 코어 4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톰 프로세서의 공정을 개선한 서브용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코어 하나, 스몰 코어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코어가 평상시에는 1.4GHz로 동작을 하다가 터보 부스트 모드에서 3.0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멀티태스킹 때 필요한 리소스들은 스몰 코어들이 조력을 해주는 그런 구조의 신개념 프로세서입니다. G7, G4는 이제 그래픽 등급 얘기하고요. 역시 여기에도 그래픽 코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뭐 SoC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텔에서 출시된 스마트폰용, 뭐 태블릿용 AP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8CX의 인텔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좋은 점은 이제 인텔에서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윈도우 호환성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호환성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갤럭시북 S 문제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메모리 용량은 8GB DDR4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왜 8GB야? 야, 이게 8GB. 그런데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 프로세서 자체가 이 생산성보다는 소비, 컨텐츠 소비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갤럭시북 S에 갖는 의미가 뭐냐면 노트북 PC의 새로운 어떠한 장르를 개척하는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노트북 PC다. 얘네들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뭔가 경계가 확실했었고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혼용을 해서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가 모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 노트북 PC의 판매가 확 떨어졌습니다. 아니 뭐 밖에서도 인터넷 되고 뭐 밖에서도 뭐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건 다 되는데 굳이 그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노트북 들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 제품은 야 그래도 스마트폰 화면 작잖아. 그리고 스마트폰이 필요할 때 그 노트북 PC가 필요할 때 있는데 간편하게 장시간 오래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처럼 크게 사용성에 있어서 차이 없는데 환경은 윈도우고 그러면서도 키보드를 사용해서 간간히 뭐 문서 작업을 하거나 기본적인 크리에이터의 어떤 작업도 어느 정도는 되는 스마트폰 개념의 이 노트북 PC를 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윈도우 진영의 사용자들이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야 이게 윈도우 제품 가운데서는 맥북 에어라든지 그 맥북 프로 13 같은 정말 좀 때깔 좋고 어디 가든지 폼나는 노트북이 없냐 이런 거 좀 아쉬워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플은 사용자가 계속 이렇게 그 제품을 손에 익었던 분들은 사용하실 때 정말 좋은데 윈도우 제품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맥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소한 OS 때문에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어리둥절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제품 가운데서는 나 복잡한 작업 안 하고 그냥 컨텐츠 많이 소비하고 좀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디나 꺼내도 제품 참 괜찮은데 이런 제품 들고 다니면 좀 샤프하다는 느낌 이거 뭐 착각일 수 있는데 그런 이미지도 주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까지 전달해 주면서 가격도 좀 100만원 초반대 한 150만원 넘지 않으면 좋겠고 뭐 100만원 정도면 딱 좋고 뭐 그런 느낌의 제품이 없을까 했는데 이게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USB 타입 A라든지 뭐 그 외에 호환 포트들은 싹 없애고 무선으로 뭐 기본적으로 다 활용하되 USB 타입 C 2개 딱 마련해 놓고 여기에서 이제 뭐 필요한 외부 장치들 연결해 그리고 웬만하면 무선 써 뭐 이런 개념의 제품이거든요. 내부 구조에서 특이한 부분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전력 프로세서입니다. TDP 7W 저전력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쿨링팬은 없습니다. 대신에 냉각판이
저전력 프로세서인데도 기존의 U 프로세서, 그러니까 인텔 저전력 프로세서 TDP 15W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방열판이 굉장히 넓고요. 이 안에 히트 파이프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확산시켜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입니다. i5 L16G7 프로세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절연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어요. 이거 벗겨내려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절연 기능까지 포기를 해야 돼서 요거는 좀 벗겨내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새로 만들어낸 이 모바일 기기용 인텔 SoC 개념의 i5 L16G7 프로세서입니다. TDP는 7W에 불과합니다. 특이한 게 이제 이 스피커를 보시면은요, 이 스피커가 모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펙에 1.2W가 4개가 달려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양쪽에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봤더니, 요 모듈이 1.2W, 2.2W 2개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W.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콘텐츠 소비용으로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기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스피커 성능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마그네슘 화품으로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체결 나사들이 보면 기존의 그 노트북용 나사가 아닙니다. 노트북용 나사는 보통 요런 나사들 쓰이거든요. 근데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작죠. 이게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설계가 이게 뭐 AP, 또 그 다음에 스토리지, 뭐 이런 것만 적용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스마트폰에 공법 그대로 적용된 모델이라는 점이 상당히 좀 독특하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하나, 둘, 셋, 넷, 2개 직렬로 해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42W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42W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들어가 있네요. 네. 요것도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거를 4개 붙여놓은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 구성도 이렇게 얇잖아요.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모바일 기기용 그 배터리를 사용해서 요거를 2개를 직렬로 해서 2조를 병렬로 2S2P 방식으로 연결을 한 그 상태입니다. 이게 기존의 노트북 배터리하고는 또 다른 그런 구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늬만 노트북이지 이런 구조들을 보니까 완벽하게 이게 노트북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용으로 설계된 제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용, 뭐 태블릿용, 모바일 기기 SoC 개념인데, 일상적인 영역에서 뭐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산 위주의 환경에서도 뭐 그렇게 아쉬움은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비즈니스용으로 또 어떤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영상 편집 뭐 이런 전문적인 용도로 사용할 만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 요즘 그 온라인 강의 많이 하시죠? 네,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거나, 넷플릭스 같은 또 유튜브 오토기어 뭐 이렇게 영상 보시는 용으로 사용하시거나, 뭐 네트워크 접속용으로 사용하시기 손색이 없습니다. 문서 작성용은 이제 키보드가 약간 좀 스트로크가 약해요. 그래서 장시간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편의성은 없는데, 뭐 간단한 문서 작성에는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스트로크는 되게 낮은데 나름 이렇게 또 낮은 스트로크에서 괜찮은 킥업 내려고 애를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요. 가격은 이게 12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실구매 가격으로, 출시 가격은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스펙의 제품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스토리지 구성은 256GB하고 512GB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저는 256GB를 선택을 했습니다. UFS라는 것은 Universal Flash Storage거든요. 앞으로 이 SD 메모리, 현재 뭐 마이크로 SD를 많이 쓰는데 그 SD 메모리의 다음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SATA 3 정도, 그 정도 SSD 모듈 정도 속도 나옵니다. 읽기가 한 230MBps 나오고요. 그 다음에 쓰기는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면은 뭐 휴대 인터넷 기기에서 뭐 크게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저장 장치와 동일한 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256GB를 선택을 했냐면, 최근에 이렇게 스토리지에 많이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 디사 소스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죠. 저는 특히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멜론,
또 지니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디지털 소스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토리지 용량이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스토리지 용량이 막 심해서 막 2TB, 뭐 3TB SSD 막 꾸겨 넣고 그랬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256GB로도 뭐 크게 저는 불편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제품들은 이 디지털 그 소스를 소비하는 소비기기고 주로 이제 무선넷에 연결한 상태에서 스트리밍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아마 512까지 뭐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512GB하고 256GB하고 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뭐 난 넉넉한 게 좋아 하시면 512GB 선택하시면 되고요. LTE 모듈도 늘 상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좋아. 근데 이 따로 유심 그 쉐어칩이라든지 뭐 전용 유심을 집어넣게 되더라도 데이터에 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 쓰시는 분이라면 그냥 뭐 테더링으로 연결해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와이파이 모델의 256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수증 보시면은 그 할인 쿠폰 뭐 이렇게 다 쓰고 그러면은 이제 요 와이파이로 256GB 용량의 이 갤럭시 북 S 인텔 프로세서 i5 L16G7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 이 모델이 실구매 가격이 117만원 정도입니다. 가격이 이건 뭐 비싼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165만원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가격이 많이 낮아지진 않은 상태죠. 이런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넓은 디스플레이에 또 이게 터치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10포인트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터치의 편리함 그리고 뭐 키보드 사용성 또 이런 소재의 차별성 이 소재 외형 이 하우징에 굉장히 돈 많이 들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최대 17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TDP 7W밖에 안 되는 저전력 그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SoC 개념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도 이게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배터리 용량은 얼마 안 되는데 뭐 이제 제가 외부에 들고 다닐 때 용도에 맞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좀 생산성이 필요한 영상 편집을 가능하거나 아니면 뭐 좀 하드한 작업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이 그램 14 2020 그램 14 이걸 가지고 다니고요. 또 인터넷에 가끔 이렇게 접속하면서 뭐 디지털 콘텐츠 보는 가벼운 정도의 매출이라고 해서 이 제품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호환성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스냅드래곤 80X 탑재된 모델, 이 모델 대신 이제 제가 요거를 들고 다닐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격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뭐 스펙 대비 또 활용도 대비 이게 최소 사양이 이제 실구매 가격이 117만 원이고 그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좀 가격이 비싸지 않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고 얇고 가벼우면서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사용성도 좋은 제품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가격 괜찮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서 구입을 했는데 뭐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뭐 보셔도 되고 와 이게 비싸 이렇게 막 욕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런 거 뭐 제가 욕먹는 거 아니니까 뭐 마음껏 뭐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 무게가 961g이었는데 이게 950g으로 11g 낮아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재 이렇게 두꺼운 소재 쓰고 무게를 최소한 줄인 제품들이 조금이라도 무게 줄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신제품 모델다운 티를 냈다. 뭐 평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뭐 저걸 왜 돈 주고 사? 뭐 이렇게 댓글 다셔도 되고요. 뭐 괜찮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간단한 걸 좋아하고 좀 폼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117만 원 정도 이거 절대로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LTE 모델에 512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사셔봤자 이 가장 낮은 스펙의 256의 와이파이 모델로도 이거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무리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제품 이 최소 사양 많이 추천드립니다. 제조사는 512에다가 뭐 LTE까지 넣은 거 사람들이 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117만 원이 이 제품에는 맞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